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 동정 여론이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시간여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자, 무기명 표결이었거든요. 네. 자, 표결 결과 포함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체로 많은 예상들은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정말 동의를 받을 거다, 가결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139 윤관석 의원은 그렇게 나왔고 이성만 의원은 132표가 나왔어요. 대체로 예상보다 좀 달리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되게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어요. 물론 두 당사자는 오늘 신상 발언을 통해서 높게 나오는 배경을 뭔가 확증 편향을 동원한 여론재판의 결과다 이렇게 항변하긴 했었는데요.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방향으로 좀 결과가 달리 나왔다. 우연하게 보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도 찬성했던 쪽은 139표였습니다. 부결은 138, 나머지 뭐 기권 등등 있었지만은 어쨌든 적극적인 찬성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113명, 그러니까 19명에서 26명 정도가 국민의힘 아닌 의원들이 동의했고 나머지는 지금 반대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하세요. 당사자들한테는 엄청 좋은 결과죠.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라든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상태인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후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결과였는지 어땠는지 좀 두고 볼 부분입니다. 양반된 해석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결과가 민주당의 국민 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이들이 구속까지 가게 된다면 바로 송영길 전 대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당사자는 엄청 좋아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한쪽이 특별하게 좋은 결과다라고는 보기 어렵겠고,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법합니다. 아다시피 이번 21대 들어와서 3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국회에 동의됐었죠. 동의됐는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이어져서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두 사람까지 3번, 4번 케이스가 계속되고 있어서 불체포 특권 관련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도 다시 한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3일 탈당을 해서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고, 아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설명하셨는데 부결 때는 방탄 프레임이 좀 굳어지고 가결되면 또 기획수사 주장에 대한 어떤 힘이 잃는다 이런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또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아까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선 혁신은 혁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론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정도였다면은 양쪽에서 아전 인수로 이끌어가면서 해석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상당히 국민 일반들의 여론조사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는 쪽 의견이 많았었기 때문에 부결 결과가 민주당 쪽에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적했다시피 현재 두 사람의 소속은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후의 행보 등을 봤을 때 대체로 민주당과 동일시해서 국민들은 보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가지고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올 때마다요, 정당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당론을 한번 정비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요, 국회법 114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회의원들은 투표할 때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투표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에서 당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대체적으로 뭔가 당의 방향을 얘기하는 정도지 투표는 결국 개별적으로 하도록 법률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당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문제, 기속력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 대상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21대 들어와서 초반에 영급부 3명은 모두 그대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죠. 가결됐죠. 물론 최근에 하영재 의원 됐지만 하영재는 특이하게
국회에서는 체포 동의를 받았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오히려 그랬었죠? 기각이 됐단 예. 말이죠. 이 두 사람들의 경우도 실제로 만약에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이후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오히려 기각이 된다면은 상반된 효과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점에서는 오히려 현재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꼭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결과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사실 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 설명 있고 나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겠죠? 예, 한동훈 장관 좀 구속 체포 영장 청구에서의 사유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넣을까? 지난번 두 번도 주목을 받았었어요. 노웅래 의원 얘기할 때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왔다가 이재명 당대표 관련 얘기 나올 때는 휴대폰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몰래 아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네. 10만 원 이익이라고 하느냐 이런 사례까지 들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말을 추가로 할까 했었는데 지금 돈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명이 돈을 돌렸다는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에 관한 투표에 참여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후에 몇 번의 분석이 나올 법한데 이게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히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지 아니면 본인들의 이어질 가능성이 끊으니까 잘라주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네. 발언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윤관석 의원이 무슨 얘기했냐면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근거로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설명을 하면서 20여 명이 특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언론 보도는 구체적인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뭐 성씨 정도만 오늘 나왔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네. 특정되고 있지 않는지 특정이 되어 있는지 부분은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니까 조금 이후에 언론들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처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윤관석 의원은 반대가 145이고 이성만 의원이 155표거든요. 네. 그 10표 차는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적으로 포함해서? 보자면은 체포 동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부결 쪽이 조금 이성만 의원이 강했죠. 네. 그래서 역할을 그동안에 나왔던 녹취만 기준으로 보자면은 역할이 윤관석 의원은 좀 큰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요. 이성만 의원은 좀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중으로 네. 보자면은요.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논자에 따라서는 혹시 두 사람이 동일하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중이 컸던 윤관석 의원은 가결이 되고 혹시 이성만 의원은 부결되는 쪽이 아닐까 했었는데 두 사람이 부결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찬성하는 수치가 이성만 의원 쪽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체포 동의안 관련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예. 국회의원들 특권이 하나로 면책 특권하고 이거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특히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구체적인 절차, 불체포 동의 절차는 이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국회법이 조금씩 개정이 돼 왔습니다. 네. 한때는 그냥 동의 절차만 국회에 규정돼 있다가 24시간 지나서 72시간 내에 한다는 것도 개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후에 72시간이 지나버리면 유야무야 폐기가 돼버리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72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열리는 첫 번째 때 본회의 부의시킨다. 이렇게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우리가 알겠지만은 과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정파적인 문제가 돼버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사안처럼 엄격하게 하려면은 더구나 너무 지금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체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불체포에 대한 동의 문제로 해가지고 3분의 2 정도를 엄격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헌법에는 동의 얘기가 돼 있는데 체포 동의가 아니라 불체포 사안으로 과연 국회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라는 문제인데 역시 조금 현재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에 헌법 사항이긴 하지만은 국회법 수준에서도 뭔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는 자꾸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이겠죠. 심지어는 원천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까 여당에서 혁신의 혁도 꺼내지 말라고 한 건 아무래도 이 직전에 이례경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민주당 머릿속에 더
했겠죠.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의총에서 혁신위원장 발표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정해진 시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오전 보도는 혹시 오늘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당 대표는 대변인한테 물어봐라 얘기했고 권칠성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네.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 나온 것들은 조금 정파성이 약한 학자들 중심으로 모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저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없습니다. 네. 물론 혁신이 가동에 대한 요구는 당내에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비제명계를 중심으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관련 논란을 둘러싼 문제라든가 오늘 이제 투표까지 갔던 돈봉투 의혹 문제, 그다음에 코인 관련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과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 방향도 그런 쪽인지 그게 아닌지 분명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자들의 취재가 필요하다면은 현재 민주당이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혁신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될 겁니다. 되게 혁신하려고 했을 때는 과거에 보면은요. 당 리더십을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가 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방향을 정한다든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의 정책 문제라든가 노선 문제를 혁신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크게 리더십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당 연구원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해서 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당의 혁신위원회를 걸었을 때 과연 민주당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방향이 없어서 서로 좀 동상이몽을 꾸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로는 개파색 옅은 학자 출신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가 나오는 것도 현재 민주당의 고민의 한 갈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이 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내경 지난번에 임명했다 9시간에 이제 철회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후임을 뽑지 않아 버리면 아예 혁신위원회 자체가 무산된 걸로 인식이 되니까 혁신위원회는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무색무취한 당파성이 정파성이 약한 학자 출신들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모셨을 때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네. 무슨 뭐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뭐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은 줄일 수 있지만은 혁신위원회 역할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모시려고 하는 건지도 분명치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 뭐 관련해서 여러 갈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YTN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단독 인터뷰를 제보자를 인터뷰하기도 했고 지금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또 민주당에선 또 관련 추가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학폭 자체가 하는 얘기죠. 네. 초반에 문제가 제기됐다가 이동관 특보가 좀 과장돼 있다. 심지어는 상호관계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 잘 지낸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호간의 공방이 진행될 것인데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청문회 단계까지 간다면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서 청문회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요. 현재로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든가 국민의힘 반응에서 보면은 그대로 내정하는 쪽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후에까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갈지 그것은 네. 두고 볼 문제입니다. 초반에는 분명히 거의 낙점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살리고 갔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까지 내정할지 이 부분은 좀 두고 갈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결과에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 기일 요 내용도 결과도 좀 반영이 될까요? 네,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어차피 그 7월 말인데 지금 나머지 지금 먼저 임명한다면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 청문회를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한상혁 전 위원장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 청문회 거쳐서 임명하고 두 번째 재임할 때도 저치는 게 바람직한지 해가지고 아예 내정을 지금 할지 네.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할지 남아있는 시기여서 네. 이 부분은 이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지금 행정소송 관련 문제 결론하고 상관없이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점은 이미 고민해왔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대표가 좀 뭐 TV 토론을 통해서 만나서 어떤 좀 물꼬를 틀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서로를 향해 하는 말을 놓고 보면 좀 부정적이거든요. 공산당 한국 지부장, 오염수 동맹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야 대표 간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물론 여야 대표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시각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정 싸움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접근하다가 싱하이밍 만난 걸 가지고 중국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설전이 커지고 네. 아이들 문제까지 같이 겹쳐서 이제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로 아들 관련 의혹을 이 문제 갔는데요. 제기했죠. 뭐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싱하이밍 대표 대사를 만났던 것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정부가 하는 외교관계가 부족한 부분은 야당 대표가 도와주는 건 맞는 것이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보완해주고 제가 이 자리에 다른 사안들의 경우에 특히 외교관계에는 언론 여야당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였는데 네.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 행보에는 좀 패착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쟁점하에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이것이 외교 전략으로서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과연 이번에 싱하이밍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 상호 관계에 과연 도움이 되는 쪽이 됐는지 아다시피 이번 끝나고 나서 양쪽이 서로 대사를 초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대응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좀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요. 싱하이밍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지 않고 가만뒀던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 발언까지 했는데 네. 당연히 그 초치할 만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 중국은 또 맞대응하고 악화되었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근본적으로는 야당의 역할 필요하고 외교에서 역할 분담 필요하지만은 네. 싱하이밍 대표를 만나서 더구나 그것을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방송하는 전략까지 택한 것은 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좀 잘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표 패착이라고 하셨는데 그 패착을 불러온 싱하이밍 대사의 전랑 외교는 잠시 후에 박석원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김만음 교수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